자, 이천화과학학원 김태경 선생이고요. 드디어 이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까지 왔습니다. 문제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수능 난이도 대비해서 난이도 전체 체감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점검이 될 수 있을 만한 시험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시다. 몇 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생물의 특성이지. 간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라고 했으니까 물질 대사가 되겠네. 자, 그럼 기억. 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 A의 중추는 연수이다. 자, 뜨거운 물질 손이 닿으면 자기도 모르게 욱질하고 떼는 거지. 회피 반사니까 이것은 척수 반사의 일종이죠. 따라서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척수가 되고요.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이화작용이 맞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 디귿을 읽으면 됩니다. 자,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치가 갖는 특징을 나타낸 건데 봅시다. 이 A부터 C가 독감, 무전,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단백질을 갖는다. 모든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생생물에 속하는 것은 말라리아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으면 세포구조 갖추고 있어야 돼. 누구? 무좀과 말라리아가 되겠죠. 그렇다면 말라리아는 세 개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따라서 C가 말라리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무좀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좀. 여기는 독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말라리아에서 추가된 성질, 요거잖아. 원생생물에 속한다. 얘가 디귿이고요. 모든 병원체의 공통특징, 기억. 얘가 니은.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 A는 독감이다. 맞습니다.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맞죠? 말라리아 같은 원생생물은 곤충이 매개체고 그중에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체인 거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뭐니? 원생생물에 속한다. 이자. 그래서 물질대사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읽으면 돼. 자, 신경계 문제지. 봅시다. 기억은 앞에가 길고 뒤가 짧으니까 부교감신경이고요. 니은은 반대니까 교감신경이죠. 디귿은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운동신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리골격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신경세포체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자,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위치는 각각의 중추인데 지금 표적기관이 심장이니까 심장박동 조절 중추 연수에 있지요.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 있고요. 다리골격근이기 때문에 이 체성운동신경도 척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을 생각해보면 신경절과 부교감 말단, 체성운동 말단은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교감 말단은 뭐가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 억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 촉진. 그래서 어떻게 돼? 동일한 표적 기관에 반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길항작용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다. 연수도 뇌줄기에 속하니까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자,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지. 니은은 교감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로 인해서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디귿은 구심성 신경이다. 여기는 모조리 원심성이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고 이 정도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서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게 복습해둬야 되는 거야. 그림은 사람 1부터 3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표는 1부터 3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그림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됐을 때 1부터 3의 체중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2와 3은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3에 계속 고지혈증이 나타난대. 자, 생각해 봅시다. 자료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아요. 체중이 유지되겠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니까 체중이 감소할 거고요. 반대로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적다면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딱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2가 아니라 3이다.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의 대표 예 중에 하나고요. 디귿 1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읽으면 돼.
사람의 기관기 문제고 이제 지문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골라내는 문제야. 기억. 소화기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이게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니? 간이고 간은 소화기관이니까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니은 배설기를 통해서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쵸? 이번에 물은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니까. 디귿. 호흡기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순환기를 통해서 콩팥으로 운반된다도 맞습니다. 호흡기로 들어오는 산소는 혈액에 녹아서 어떻게 돼? 온몸으로 쭉 운반이 되는 거니까 그 온몸 중에 콩팥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는 거죠. 과학의 탐구 과정이죠. X가 개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설을 세웠죠. 근데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 가설은 X에 의해서 학습 능력 향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두 집단 A, B로 나눠서 A에는 X가 함유되지 않은 설탕물을 넣었으니까 대조군이지. B에는 X를 넣었어. 그치? 그러니까 B가 실험군이 됩니다. 자, 일정한 위치에 있는 먹이를 찾아가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하면서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 그 결과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기억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학습 능력의 향상이 있었죠. 니은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향상이 없었어. 이렇게 된 거야. X가 개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가설이 맞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점점 감소한 기억 그룹이 어떻게 돼? 실험군 B가 되고요. 얘가 대조군 A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가 아니라 B고요. 조작 변이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니까 X의 첨가 여부가 되겠지.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야.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결과로서 측정을 했잖아. 따라서 이것은 조작 변이이 아니라 종속 변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 연역적 탐구 방법이 당연히 이용이 됐고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디귿밖에 없어. 세포 주기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야.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냈어. 체세포의 세포 주기면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리을 시기가 니은 시기의 2배야. 뭔 소리야? 복제했을 때는 복제 전이고 복제전은 뭐야? G1기. 2배 된 G2기. 그럼 요 사이 S기 복제했고요. 여기가 M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자주 나오는 틀린 보기죠.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 관찰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거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잖아.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니은 디귿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S기니까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 시기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는 핵상이 서로 다르다. 아니죠. 핵상은 체세포 분열은 언제나 EN으로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는 거지. 자, 질소고정이에요. 지금 오랜만에 나왔어, 질소수단. 지금 1과 2는 질소 고정작용, 질산화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 니은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뻔하잖아. NTS 수로니까 여기가 암모늄 이온이고 이 과정은 질소 고정 과정. 그렇다면 여기는 NO3-가 되고 질산화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뿌리옥박테리아는 1에 관여한다. 뿌리옥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세균 1에 관여하는 거 맞고요. 니은, 이는 질소 고정이 아니라 질산화 작용이고요. 동그라미 니은은 암모늄이 아니라 질산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만 맞는데 질소 순환의 기본적인 뼈대를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아주 좋죠, 요 문제. 그치? 공부하기 좋은 문제니까 요 문제를 맞았든 틀렸든 복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유전형제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고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이 표현은 좀 체킹을 합시다.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표현된 거랑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차이일까? 서로 다른 상염색체면 A도 상염색체, B도 상염색체, 독립이야 요 뜻이고 서로 다른 염색체는 독립만 생각하면 안 돼. 독립은 독립인데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 있을 수 있어. 여기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그림은 어떤 남자의 쥐연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세포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가 난자와 수정돼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나타냈어. 표에는 세포 기니디리가 옆에 1, 2, 3, 4 중에 하나인데 2와 4는 모두 중기세포라고 했습니다. 핵상을 따져봅시다. 1세포는 G1기 EN세포고요. 여기는 N인데 중기라고 했어. 여기 N은 생세포 N에 준하고요. 자, 수정란은 당연히 EN이야. 근데 중기라고 했지요.
그럼 DNA 표를 봅시다. 니은하고 디귿이 라즈비를 한 개씩 갖고 있어. 1, 1, 그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기일 순 없잖아. 그러니 얘네 둘의 세포가 1 또는 3의 세포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기억과 리을이 2 또는 4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니은이든 디귿이든 이 중에 3세포가 있어. 그치? 근데 둘 다 라즈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저게 정자가 돼서 수정된 수정란도 라즈비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라즈비가 없거든. 이거 수정란이 아닌 거야. 그럼 수정란은 누구야? 얘지. 여기 2를 써주고. 왜냐면 이제 짝수 보이잖아. 중기. 그렇다면 여기는 4세포. 여기가 2세포. 핵상 N. 중기야. 됐죠? 그러면 요 니은, 디귿, 리을이 1, 2, 3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전부 저 남자의 세포잖아. 그치? 한 사람의 세포야. 라즈비도 보이고 스몰비도 보여요. 무슨 소리예요? 라즈비, 스몰비 이형접합 남자니까 요거 상염색체다. 잡아주고요. A가 상인지 성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G1기 EN세포는 라즈비, 스몰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스몰비가 없네. 그 핵상 N이다. 그치? 얘는 핵상이 N이기 때문에 누구다? 3세포다. 그럼 얘가 1세포 G1기 모세포가 되고 여기가 1, 1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이게 1세포인데 G형이 모세포야. 스몰 A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A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면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인 거고 아니면 성염색체 있어서 스몰 A, Y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지금 2세포와 3세포는 서로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감수 1분열 이후에 엇갈린 애들이야. 원래 모세포는 스몰 A를 하나만 갖고 있었고, 그치? 그리고 2세포 쪽으로 스몰 A가 갔어.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스몰 A가 없겠지. 원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빵이야. 빵을 써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니? A 유전자가 빠방이네. 확인됐죠. A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다. 자, 그렇다면 세포 3에는 A가 없어. A를 준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A의 값은 여기 준 게 없고 여기 이미 라지 A가 있어. 이거 누가 줬을까? 난자가 줬겠지? 그럼 여기 빵이겠지. 그죠? 그러면 정자가 준 건 뭐야? 라지 B 줬고 난자는 라지 A와 스몰 b를 줬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G형기 모세포를 통해서 저 남자의 세포는 스몰 a, y 그리고 라지 B, 스몰 b였고요. 자, 세포 4 수정란은 어떻게 되는 거니? A를 한 종류만 갖고 있어. 그렇지? 여긴 합이 4, 합이 2. 얘도 어떻게 돼? 아들이지, 아들.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는 라지 A, Y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었어.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은 3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A는 2가 아니라 0이죠. 디귿. 4의 X 염색체 수. 수정란 4가 남자애니까 XY로 X를 하나 갖고 있겠지. 근데 이 세포는 핵상이 N인데 중기니까 염색 분체는 곱하기 2한 만큼이네. 사람의 N은 23이니까 그 값은 46이 나오겠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하고 디귿인 거지. 자, 근수축 활주설 복합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연습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시간 얼마 안 걸렸을 거야. 근데 연습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구조 파악하는데 조금 걸렸을 수도 있고요. 난이도로 치면은 3점을 줄만은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봅시다. 자, 기네디 3개의 구간이 나와 있고요. 표에 나와 있는 A, B, C는 기네디 중에 하나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표의 의미는 시점 T1, T2일 때 Z1으로부터 2 방향으로 L1, L2, L3 지점을 나타낸 거야. 즉 기준점이 Z1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준선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근육이 수축할 때랑 이완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봅시다. 수축을 한다고 치면 단면 기역이었을 경우 기역 단면에 있는 위치야. 그럼 마이오신 밀고 들어가다 걸릴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기역 단면에서 니은 단면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겹쳐있는 구간에 있으면 뭐 들어와 봤자 계속 겹쳐있으니까 니은에서 니은이고요. 디귿 단면 위치에 있다면 액틴 필라멘트 바깥쪽이기 때문에 마이오신 들어가거나 말거나 계속 바깥쪽에 위치할 거예요. 또 이완을 한다면 기역 단면은 이미 마이오신 바깥쪽에 벗어난 위치잖아. 이완해서 마이오신이 나가봤자 계속 기역 단면. 자, 니은 단면 겹쳐있다가 마이오신이 나가고 나면은 벗겨져서 단면이 기역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자, 디귿 단면은 똑같아. 액틴 바깥쪽이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뭔 소리일까?
수축을 하던 이완을 하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역 니은, 즉 Z선에 가까운 쪽에서의 변화인 거고 멀리 떨어진 디귿은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요게 요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뭐니? 기역 니은 아니면 니은 기역이지. 그런데 이게 니은 기역이 되면 다른 것도 기역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니은이거든. 요거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니은. 그럼 얘는 기역에서 니은. 그럼 여기가 니은. 니은에서 니은. 여기가 디귿에서 디귿. 즉, 요 과정은 수축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 시점 T1에서 A의 길이는 A가 누구니? 디귿이죠? 4D이고 X의 길이는 14D라고 했습니다. 그럼 T1을 정리하게 되면 T1일 때 구간별 거리는 어떻게 돼? 전체가 14D고 가운데 디귿이 4D예요. 그럼 양쪽에 대칭으로 5D씩 들어가 있겠지? 액틴 필라멘트, 그지? 자, 그 다음 T2일 때 X의 길이는 L이다 라는 조건을 줬고요. T1, T2일 때 B의 길이는, B가 누구였어요? 기역의 길이죠. 각각 2D와 3D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수축을 했으니까 T1일 때가 더 커야 돼. 즉 T1일 때가 기역이 3D. 그럼 T2일 때 기역은 얼마가 되겠니? 줄어서 2D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 니은은 여기가 3D니까 여기가 2D, 합이 5D가 돼야 돼. 여기는 3D. 자, 그럼 변화량을 봅시다. 기역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D. 그러면 디귿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D가 돼서 여기는 2D가 되죠. 그럼 T2일 때 X의 길이는 12D가 되고 요 값을 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기역. 동그란 B는 기역이다. 처음에 찾았어. 니은. T2일 때 H대의 길이는 2D고요. 그죠?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2D로 같잖아, 이거. 그치? 두 개 같은 값이라서 두 배 차이 아닙니다. 디귿. T2일 때 Z1에서 2방향으로 5분의 2L 지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5분의 2를 해. 그럼 얼마니? 2.4D. 2.4D 위치면 2D를 지나서 여기로 넘어왔네. 니은 단면에 걸치죠? 그래서 C에 해당한다. C 니은 단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으로 읽으면 돼. 자, 호르몬이고요. 자, 기니디를 볼 건데 ABC가 TSH, 티록신 항이뇨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모든 호르몬은 표적기관에 작용하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거. 뇌하수체 전엽은 TSH. 뇌하수체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ADH가 될 거고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것도 항이뇨 호르몬 AD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호르몬 중에서 ADH는 3번 다 등장했어. 그렇지? 따라서 특징 기니디에 555가 떠야 되면 여기죠. 그래서 이게 ADH가 되고요. 자, 한 번만 등장한 호르몬 어디 있어요? 여기 포함된 티록신밖에 없지. 따라서 A가 티록신. 그러면 C는 TSH가 되고 그럼 55 두 군데 떠야 되지. 모든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 요거 디귿. 자, 그다음 두 개의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 니은. 하나의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 기역.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기 기역. 동그라미 A와 B는 모두 O가 맞죠? 동그라미 기역은 뭐였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다. A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티록신 음성 피드백 기본이었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으로 읽으면 돼. 전도 전달 문제인데 전도 전달. 이런 문제의 특징상 매칭인데 뭘 하나 넣어서 그 다음 찾고 이런 식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요. 구조 전체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뭘 제시했는지를 볼게요. 자극 원점은 D1을 제시하고 D2, D3, D4의 위치를 찍어놨습니다. A에는 시냅스가 있어서 D3, D4 사이에는 전달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자, 그 다음 표에 1, 2, 3, 4는 지점 D1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동그라미 기억부터 리을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0, 마이너스 60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니들이가 다 있지. 그러면 저 값들이 최소 한 번씩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1, 2, 3, 4가 어느 지점인지를 몰라. 그럼 이렇게 보자고. 자, 지금 적어도 자극 원점은 D1이야. 그치? 그런데 이게 전부 5ms에 측정을 했으니까 자극 원점 D1의 막전이는 쭉 지나서 그냥 마이너스 70이지? 즉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속도가 뭐라고 했어? 1 또는 2잖아. 속도가 1인 신경과 2인 신경이 있어. D1 지점은 자극 원점이라서 속도가 1이든 2든 마이너스 70인 거야. 자, 이제 D2 지점을 생각할 겁니다. D2 지점까지 거리는 2cm, 속도가 1이면 2ms에 도착하니까 2, 3, 4, 5, 5ms에 마이너스 80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속도가 2인 애는 1ms 만에 도착했어. 그럼 1, 2, 3, 4, 5, 마이너스 70이네요. 자, D3 지점, 여기까지는 양쪽 모두 전도지. 자, 속도가 1인 애는 D3 지점이 4cm라서 4ms에 도착을 합니다. 4ms 도착, 5ms면 마이너스 60이고요. 자, 그럼 속도가 2인 애는 D3 지점까지 2ms 만에 도착을 하지. 2ms 도착, 3, 4, 5ms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자, 이제 D4가 문제인데, 일단, 전도라면 하고 생각할까요? 전도라면. 속도가 1이면 5cm 지점이니까 5ms 만에 도착해서 그냥 마이너스 70이야. 이제 여기 도착한 게 5ms니까. 속도가 2면은 2.5ms에 도착하거든? 그럼 2.5, 3.5, 4.5, 5. 오, 이 마이너스 60인가?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저기 긴 애들이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그리고 0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전도로 다 설명되지, 저 막전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 좀 수상하지, 그치? 뭔 소리일까? 이게 0이면 설명이 되지. 그리고 여기 뭐야? 시내스가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늦게 도착했어도 설명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요 신경이 A, 요 신경이 B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니딜이랑 D1, D2, D3, D4를 매칭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70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양쪽 모두 마이너스 70이네. 자, 봐봐. 마이너스 70이 양쪽 모두 마이너스 70은 자극 원점이야. 그치?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는 엇갈려서 들어가죠. 그쵸? 그럼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A 신경에서는 마이너스 70 두 군데 이렇게 가까운 데 있고 B 신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통이에요. 가능한 지점은. 자, 여기를 D1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그럼 여기 마이너스 70. 자, A한테 다른 마이너스 70 여기 있지. 그때 마이너스 80. 님 마이너스 80. 자,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80 있었어. 그치?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60이네. 그럼 남은 게 뭐야? 여기가 0이네. 이러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자극 원점 D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에서 마이너스 70, B에서 마이너스 80, 여기가 D2.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80, B에서 마이너스 60 어딨니? 여기 있지? 여기 D3. 그리고 여기가 D4예요. 이렇게 다 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4는 D2이다. D2가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얼마야? 마이너스 60 아니고 0입니다. 디귿 5ms일 때 B의 2면은 요거잖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 60은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인데 요거를 이제 그림에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순서를 맞춰보려면 조금 어렵고 요렇게 전체를 속도하고 조합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보면 오히려 헤매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방어작용인데 병원체 X는 항원, 기억, 니은을 모두 갖고 있어요. X에는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어요. Y는 이거 중에 하나만 있어. 그림은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생쥐에게 A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 후에 B를 조사했을 때 기억, 니은에 대한 항체 농도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게 X, Y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생각해봐. A를 주사했을 때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졌잖아. 그럼 누구야? 여기가 Y고 여기가 X죠. Y는 뭘 갖고 있었을까? 기억만 갖고 있었네. X는 기억, 니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기억은 두 번째 만나서 2차 면역. 얘는 처음 만나서 1차 면역.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B는 X가 맞고요. Y에는 동그라미 기억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디귿. 구간 1에서 기억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기억에 대한 항체 농도 이렇게 높잖아. 그치?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맞는 거지. 자,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경쟁과 기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경쟁은 둘 다 마이너스, 기생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지. 이익이 있어 이거지. 그럼 여기가 기생, 여기는 경쟁.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자, 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경쟁이 맞고요. 동그라미 A는 손해도 맞습니다. 디귿. 촌충은 숙제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기생충, 기생. 맞죠?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는 거야. 자, 가계도인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페이지 위치가 어때? 3페이지에 좀 짧잖아, 그렇지? 풀만할 거예요. 자, 가난 H세트, 나는 T세트에 의해 결정되고 HT 각각 완전 우성. 가난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독립관계입니다. 가계도의 구성원의 어떤 형질 발현 여부를 주고요. 표에는 구성원 1, 2, 5에 large H와 small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데 기니 D는 0, 1, 2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단 형질을 좀 요약을 해봅시다. 가정상 정상나, 정상 가나, 가나, 가정상 정상나. 아이고 지금 부부가 계속 다 표현형이 반대지, 그치? 불편하게 됐어, 그치? 그래서 이거 필요해. 자, 그런데 자 구성원 1, 2, 5에 대해 생각해봐. 1은 아버지, 가정상. 2는 엄마, 정상나. 5는 딸내미, 가나야, 지금. 자, 라지 H는 가에 대한 우성 유전자야. 잘 봐봐. 기니디가 0, 1, 2 중에 하나니까 0만 없지 1과 2는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우성 발현이 2명이고 열성 발현이 1명이야. 둘이 가고 하나가 열성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정상이 열성이고요. 가가 우성이란 얘기야. 즉 정리하면 가 우성이 정상 열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가는 정상이 열성이래.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여기가 니은이 0이야. 그럼 여기가 1 또는 2가 되는데 생각을 해봐. 딸내미는 엄마가 빵이었는데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 1이야. 자, 무슨 소리야? 아빠는 우성 2개 갖고 있어. 얘네는 이형 접합.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아빠한테 우성을 받았어. 이게 만약에 X라면 아들 X는 엄마가 줘서 얘도 열성됐어야 되는 거지. 이형 접합. 즉, 이것은 상염색체에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도 이형 접합까지 해서 가는 다 털었어. 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나는 지금 아버지가 정상이 발현됐는데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저게 X에 있으면 스몰 t Y로 끝나는 거고, 그치? 상염색체라면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지. 그럼 X에 있는 게 확인이 빠르니까 X에 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봐. 나가 X고, 그러면 아빠가 갖고 있는 정상이 열성 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딸내미는 이형 접합, 그쵸? 정상이 열성이야, 정상이. 자, 여기서 걸렸어, 그치?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 둘이 달라. 말이 안 되네. 무슨 소리야? X염색체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아빠가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형 접합이 되는 거지. 뭔 소리니? 정상우성 나열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열성이요.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 이형 접합, 이형 접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동그라미 디귿은 1이다.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다. 아니죠. 나는 열성 형질입니다. 디귿.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인 사람은 한 명이다. 모두 동형인 사람은 열성은 빼박 모두 동형이지. 동형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일 수는 없네. 두 명이야, 두 명.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억만 맞는 거지. 자, 생산량에 관한 얘기네. 자, 식물분집 A의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은 요 사이는 순 생산량이 되겠지.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 A의 생장량은 호흡량이 포함된다. 말이 안 됩니다. 생장량은 남아서 저장하는 거고 호흡량은 써버리는 거야. 말이 안 돼. 니은 A에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음수림이 출현했을까? 여기 극상이야, 극상. 그치? 음수림 극상. 양수림 출현보다 앞이면 뭐겠니? 앞에는 비교적 초원에서 관목림 요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키 작은 나무에서 키 큰 나무로 변하는 거니까 평균 키는 T2일 때가 더 커요. 디귿. 구간 1에서
A의 순 생산량은 그래프 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구간 1이 처음에 순 생산량이 이만큼이었지. 구간 1이 끝날 때는 어때? 줄었지. 그래서 어떻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는 거야. 자, 돌연변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찬찬히 따져가야 되는 문제라서 시간이 촉박하면 풀기가 어렵죠. 좀 여유를 갖고 자료를 해석해보면 가능은 한데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고 라지 AB가 각각 완전 우성인데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는 조건입니다. 표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나 발현 여부, 라지 AB DNA 합을 줬어요. 그런데 자, 부모 중 한 명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서 P가 형성되고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치환이 일어나서 니은을 갖는 생세포 Q가 생겼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가나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야. 뭔 소리야? A끼리 치환되거나 B끼리 치환됐어요. 이런 얘기가 되죠. 자, P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2가 그러면 자녀 2는 비분리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네. Q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서 자녀 3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는 치환이 일어난 애랑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녀 2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여. 얘가 터너 증후군이야? 아하. 그럼 비분리는 이게 N-1이 일어났을 거야. 그럼 엄마나 아빠가 X를 하나 주고 다른 사람은 성염색체를 안 줬어.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녀 2를 제외한 이 가족의 구성원의 획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럼 염색체 이상은 지금 자녀 2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가는 모르겠고 나는 발현되지 않았어. 그런데 라지 AB의 합이 0이야. 우성 유전자가 빵개니까 뭔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둘 다 열성이야.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정상인데 정상이 열성이네. 나는 우성이고요. 정상은 열성이군요. 그리고 하나상 하나 X 조건 까먹으면 안 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자,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라지 AB의 합이 2야. 그럼 엄마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뭔가 우성 동형이 있거나 아니면 2형, 2형으로 양쪽이 우성이야.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녀 1을 볼 거야. 아버지 정상이 열성인데 얘는 나가 발현됐으니까 우성이고 그럼 이 우성 유전자를 아빠가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엄마, 나 발현된 우성 형질이 되죠. 그럼 라지비가 있는 건 확실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네들한테 생긴 문제점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건데 일단 여기 라지 AB 합이 3이야.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버지는 라지 AB가 없고 엄마는 라지 AB 합이 2개까지야. 그치? 만약에 이형 접합이라고 해도 엄마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건 2개란 말이야. 근데 얘가 3개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엄마는 2개를 주고 아빠가 하나를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소리냐? 엄마는 어차피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2개고 아빠는 안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치환이잖아. 그럼 아빠가 뭔가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뀌어서 준 게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즉, 이 생세포 Q가 아빠한테서 일어났네? 그럼 비분리는 엄마한테서 일어났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엄마가 생식세포에서 X염색체를 안 준 애가 자녀 2인 거야. 그럼 자녀 2의 X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지. 그럼 봐봐. 하나상 하나 X 조건인 건데 아버지는 나가 열성이었다고. 이게 X였으면 얘도 열성이 돼야지. 그렇지가 않네. 그러면 나가 상염색체고요. 그럼 가가 자동으로 X염색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빠한테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열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뭔지 몰라도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 한 개가 어떻게 돼? 0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라지 A는 없고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자녀 3에서 엄마가 최대로 라지 AB를 2개를 줬어요.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라지 A도 있고 라지 B도 있어요. 즉 엄마는 여기가 1 플러스 1이었어요. 2형 접합, 2형 접합이야. 엄마가 2형 접합이면 둘 다 우성 발현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우성, 정상, 열성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열성, 엄마 우성인데 2형이야. 얘 우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들 X는 엄마가 주니까 가능합니다. 즉, 가가 X에 있고 나가 상에 있는 거 놓치면 안 된다고. 됐니?
자, 그럼 이제 보기를 읽으면서 이제 더 추가로 찾을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야. X인 거 찾았어.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B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B다. 바꿔서 준 게 라지 B다. 어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얘가 지금 어떠니? 라지 A가 있어. 엄마가 줬겠네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라지 B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건 아빠가 뭔가 하나 더 줬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스몰 a, y에 스몰 b, 스몰 b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핵형은 정상이니까 라지 a, y야. 무슨 소리일까? 라지 a는 이건 엄마가 주고요. y를 아빠가 줬으니까 이쪽에서 더 준 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엄마한테 라지 b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 발현이 됐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빠가 스몰 b를 하나 라지 b로 바꿔서 주게 되면 얘는 라지 bb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핵형이 정상이면서 DNA, 대문자 3개까지 만족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바꿔서 준 유전자는 라지 b다 설명이 됩니다. 자, 자녀 1. 자녀 1 저기 있네. 자녀 1의 체세포 1개당 스몰 ab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다. 자, 어때요? 일단 아들이니까 여기 스몰 a, y로 스몰 a가 하나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상염색체야. 엄마한테 라지 b를 받았고 아빠한테 스몰 b를 받게 되니까 스몰 ab와 합이 2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문제 구조 파악하지 않고 덤비면 안 풀리는 문제인 거야. 되지? 항상성이야, 항상성. 그지?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다. 저혈당이면 뭐가 촉진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서 글루카곤이고요. 체온 조절 중추에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한다. 자, 피부에 혈액이 몰려 더울 때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 현상이잖아. 즉 이것은 고온 자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글리코젠이 합성되면 포도당을 재료로 글리코젠을 만들어서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오히려 분해를 촉진을 하겠죠. 니은 간 내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 맞습니다. 간 내에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가 되죠. 자,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A는 고온 자극이다. 맞잖아. 얘 고온 자극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 디귿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OX표 문제가 되죠. 약간 연관의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할 요소가 있어요. 공부 좀 해두시고요. 자, 형질 가는 두 쌍의 HR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가가 7번에 있어요. 즉 HR과 R이 7번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T는 X형 색채 있는 거지. 그치? 표는 남자 P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 유전자 기니디리의 유무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은 large H, small h, large R, small t를 나타냈어. 오호. 그리고 얘네는 연관관계인 거야. small r의 유무는 얘기하지 않았어. 얘는 X형 색채 있는 거야. 여기까지지. 우선 이 세포들의 핵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세포는 리을이 없는데 얘네 있으니까 N. 마찬가지로 얘 기억 없어서 N. 얘는 디귿이 없으니까 N. 얘는 확인이 안 되지, 그치? N인지 EN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동그라미 기니디리 중에서 large H, small h가 들어있거든. large H, small h는 대립 유전자고 대립 유전자의 특징은 핵상이 N일 때 엇갈려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다면 엇갈릴 수 있는 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일단 기억 디귿 대립 안 되고 니은 리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게 기억 니은 어때? 뭐 가능할지도 몰라. 니은 디귿 안 되고 기억 리을도 될 수 있어. 즉 large H, small h 대립 유전자의 후보가 기억 니은이거나 기억 리을이어야 돼. 자, 그럼 기억 니은인지 먼저 확인을 할게. 만약에 기억과 니은이 large H, small h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OX가 엇갈려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얘도 N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중에 하나가 large R 혹은 small t인데 large R은 저 H세트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붙어 다녀야 되거든. 근데 뭐가 됐던 디귿이 됐던 리을이 됐던 있다 없다 하니까 R 유전자도 이형 적합인 거야. 그러면
뭐 라지 HR이 붙어 있던지 라지 H 스몰 R이 붙어 있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고 디귿이 연관이야? 오케이. 근데 기억하고 안 맞네? 벌써 안 맞지, 그치? 안 되네. 바로 안 되네. 그럼 리을인가? 리을이라고 보면 기억이 있을 때 리을이 없어요. 그래야 핵상 N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기억이 있는데 리을이 있어? 이것도 모순이지, 그치? 왜 모순이 생겼어? 기억하고 니은이 대립유전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대립유전자가 아니니까 누가 남아? 기억하고 리을이 남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라지 H, 스몰 h 관계인 거야. 누가 라지 H인지 스몰 h인지는 몰라. 자, 그럼 이제 OX가 엇갈리게 핵상 N일 때 존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OXXO. 그럼 여기도 XO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4세포가 라지 H, 스몰 h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핵상이 2N이 됩니다. 어라? 2N일 때 얘는 원래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다 없어, 니은은. 자, 이제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라지 H 또는 스몰 h인데 여기에 연관된 R이 무슨 R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자, 기억이 있을 때 디귿이 있어. 근데 어떠니 기억이 없을 때도 디귿이 있어.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 R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치? 동형이 아니라서 얘는 R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이 라지 R인 거지. 그럼 라지 R이 원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스몰 R, 스몰 R이라면. 그럼 얘는 어떻게 연관된 거야? 라지 H, 스몰 h에 스몰 R 연관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남은 디귿이 뭐가 되니? 스몰 t,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X가 있다가 없으니까 Y가 있어. 이런 설명 다 되잖아. 되니?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t가 아니고 라지 R이고요. 3과 4에는 모두 Y 염색체가 있다. 여기는 X가 없어서 Y고 얘는 2N이니까 XY로 Y가 있는 거지. 디귿. P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이 아니고 R이 뭐다? 동형 적합이다. 스몰 R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는 거야. 자, 유전 확률 문제, 그치? 볼게요. 가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는 A, B, D가 있고요. 기억은 니은, 디귿에 대해서. 니은은 디귿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 1회. 근데 그 기니 D가 A, B, D 중에 하나야. 그럼 뭐야 결론은? 우리 우열관계 모르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거 찾아야 돼. 그래서 단일인자 복대립인데 우열관계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 완전 우성이라서 표현형은 최대 3가지인 상태야. 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는 세쌍이 블라블라블라 뭐야 다인자지. 근데 다인자는 다인자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니까 지금 EFG 유전자가 모두 독립이라는 거야. 자, 이제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어. 그럼 뭐니? 모든 유전자가 독립이야. 그치? P의 유전자형은 A, B,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이고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아요. 나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 지금 요거 A, B는 가에 대한 거고 EFG가 나에 대한 건데 얘가 지금 대문자가 1, 2, 3지. 그러면 Q는 유전자형은 모르겠으나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3개를 갖고 있어요를 알려준 거야. 자, 이제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가의 유전자형이 비리인 사람과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자, 4분의 3이라는 그 확률은 어떤 때만 나와? 양쪽 부모가 공통인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우성 확률이 4분의 3인 거지. 자, 이 사람 BD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 아빠는 AB였어. 그럼 뭐가 공통 유전자? B. 아하.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는 AB였고요. 엄마는 어쩌고 B예요. BB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4분의 3이 나오려면 엄마도 이형 접합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모두 비발현, 여기 모두 비발현. 그래서 어떻게 돼? 전체의 4분의 3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즉, 이 4분의 3을 통해서 비유전자가 A나 D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가 유전자형이 DD, 라지 스몰이 스몰 F, 스몰 F, 라지 G, 스몰 G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에요. 자, DD가 나왔어. 그치? 디발현됐다는 얘기지. 그게 4분의 1.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 그치? 2분의 1, 8분의 1 안 되나요? 안 되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모 사이에서 비발현이 4분의 3이니까 남은 건 뭐야? 4분의 1밖에 안 남아. 근데 저게 D발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D가 있어야 돼. 엄마는 BD였고. 그럼 AD일 때 뭐가 발현돼야 된다는 얘기야?
D가 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우열관계는 B, D, A 순서군요. 이렇게 알려준 거야. 자, 이제 지금 나 표현형이 이 사람이 대문자가 몇 개니? 2개지. 자손이 나에 대해서 대문자를 2개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도록 엄마의 유전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우리 아버지. 아빠 P는 생식세포 N이 대문자 개수가 최대 셋, 둘, 하나, 빵 가능하죠. 근데 모두 독립이니까 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1대 3대 3대 1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대문자 2개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대문자를 3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엄마가 이 아빠처럼 모조리 이형 접합이면 생식세포가 3210 나올 거야. 그치? 대문자 3210이 나오는데 거기서 대문자 2개가 되려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지. 4분의 1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 그치? 경우의 수 3, 9, 3 하면 어떻게 돼? 15, 그치? 그럼 64분의 15가 되니까 말이 안 되고 4분의 1이 나오려면 엄마는 모두 이형 접합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동형을 섞게 되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라지 EE, 라지 F 스몰 F 스몰 GG 이런 식으로. 그럼 대문자가 3개긴 한데 동형이 섞인 대문자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엄마 Q의 생식세포 N은 대문자 최대 2개 또는 1개. 분리비는 1대1. 자, 이 경우에 자손이 대문자 2개 가는 게 4분의 1이 나오는지 보자고. 어떻게?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날 때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니?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1, 3 곱하기 1, 엔드야. 아하. 그리고 아빠의 생식세포 8가지, 엄마 2가지. 분의 1 플러스 3.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엄마의 유전자형이 동형이 섞인 대문자라는 걸 찾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상황들을 좀 보기를 해결을 해보자고. 기억. 동그라미 디귿은 A다. 자, 동그라미 디귿은 어디 갔니? 동그라미 디귿은 가장 열성이지, 그치? 어떠니? 가장 열성 유전자는 A죠. 맞네. 니은 자손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어때? 대문자 320과 21이 만났어. 그럼 자손은 대문자 최대 5개부터 최소 1개까지 5, 4, 3, 1, 5까지 나오지. 니은도 맞아요. 마지막 디귿. 자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AB니까 뭐가 발현됐어? B 발현됐지. B 발현 확률 얼마였니? 4분의 3. 그래서 가가 아빠랑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 있고요. 나가 아빠랑 같으려면 대문자 3개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자, 2개, 1개, 1개, 2개. 이렇게 만나야지 대문자 3개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경우의 수가 3, 3. 그러면 아빠 생세포 유전자형 8가지, 엄마 2가지 분의 3 플러스 3이 되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8분의 3이네. 아하, 그럼 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8분의 3. 이 두 사건은 독립이니까 곱해서 32분의 9.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데 몇 가지 요소들 훈련만 되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